안녕하세요, 임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3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인 씨와 수잔 씨가 학교에 안 온 것 같다, 학교에 안 온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안 왔을 때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 얘기하면요 not ye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중국어로 이야기한다면 Hi mate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 온 것 같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hi나 yes를 보면 한국어로 뭘까요? 아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앞에 있을 때, 일어나기 앞에 것을 이야기할 때 아직이라고 얘기합니다. 3년 전에 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때요? 어떻게,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 것을요, 안타깝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택보다 아파트를 좋아하다, 더 좋아하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선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선호하다, 좋아하다 같은 뜻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의사소통에 어떤 것이 있다, 뭐가 있어요? 어렵다, 어려움이 있다. 선생님 여기 없는데요? 똑같은 뜻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고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고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잘랐어요? 진아 씨에게 잘 어울려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머리를 안 잘랐어요, 더 좋았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더 좋았어요. 그럴 때 자르지 말 걸 그랬어요, 이렇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왜 기침을 하세요? 어제 더운 것 같아서 창문을 열다. 자, 창문을 계속 열어요. 중간에 자다, 자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들어갈 때 열어놓다, 열어놓은 채로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어놓은 채로 잤어요. 그러면 다른 표현도 있습니까? 네, 열어놓고 잤거든요. 그래서 열어놓고와 열어놓은 채로 갔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를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집에 오다가 맛있어 보이다 많이 샀어요. 자, 이렇게 맛있어 보이다가요, 이유가 되겠죠.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뭐뭐 길래가 있네요. 그래서 맛있어 보이길래 많이 샀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끝내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녁까지는 끝내야 해요. 무슨 일이 있다,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뭐가 있어요?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있더라도 오늘 저녁까지는 끝내야 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작년에니까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네요. 말하기 대에 어떻게 해요? 나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 여기 없어요. 그러면 과거가 아니라 경험을 얘기한 것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죠. 그래서 나간 적이 있다, 나가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나무가 없어지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런 문장에 어떤 것이 들어가면 될까요? 똑같다 또는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뭐뭐은 셈이다가요, 이런 뜻이 됩니다. 나무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동생은 매일 열심히 운동해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왜 건강이 좋아졌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유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요, 더니와 at a 더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다른가요? 그냥 과거인데요. 네, 다른 사람의 이유를 얘기할 때는요 더니를 얘기하고요, 나의 이유를 얘기할 때는 at a 더니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 동생, 나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더니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여기요, 동생은 매일 열심히 운동하더니 건강이 좋아졌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들이 게임을 계속하다, 중독되다, 못하게 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만약에 아들이 계속 게임을 해요. 게임을 계속하면 중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못하게 하세요. 여기에는요, 이유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를 찾아봅시다. 자, 아들이 게임을 계속하면 여기 if가 들어가고요. 중독될 수 있으니까 이유가 들어가죠.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해야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서해안의 갯벌은 세계 4대 갯벌 중 하나로 여러 가지 조개, 게 등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수심이 얕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수욕을 하기에 좋아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전국에 있는 섬의 약 60% 이상이 모여있는 남해안은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계절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온다. 또한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항구가 잘 발달되어 있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모래사장이 잘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심이 깊어 해수욕장이 잘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해양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이렇듯 한국은 어떻다? 각각 바다마다 특징이 뚜렷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년 바다를 찾는다. 바다에 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서해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남해안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동해안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러니까 바닷가, 해안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각각의 바다마다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해, 여기는 서해안이 되겠죠. 여기는 남해, 여기는 남해안이 되겠고요. 여기는 동해, 여기는 동해안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3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각각의 바다마다 특징이 뚜렷하다.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여기는 세 개를 얘기하는데 서해, 남해, 동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각각 바다마다 특징이 뚜렷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요즘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고 갑자기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취자가 보낸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우선 카드를 하나만 사용한대요. 그러면 포인트를 더 빨리 모을 수 있다고 했어요. 또 집에서는 전기를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에 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2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대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교통비를 많이 아끼고 있대요. 저도 대중교통을 가끔 이용하고는 있지만 친구를 만나거나 마트에 갈 때는 보통 차를 가지고 가거든요. 저도 이제부터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허리띠를 졸라매다 무슨 뜻입니까? 아끼다, 절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끼다, 절약하다. 이 사람은 왜 아끼다, 절약하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돈이 부족해요.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다 절약하는 방법, 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아끼는 방법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껴야겠다,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생활비를 아끼는 방법, 나만의 방법이 되겠죠.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시다. 자, 돈을 아끼는 방법, 청취자가 보낸 사연인데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절약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아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전기를 아껴서 사용해요. 플러그를 뽑아요. 아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하나만 사용하면
포인트를 쌓을 수 있어서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요? 이건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네, 맞아요. 9 to 6 맞습니다.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니까 9시간 맞네요. 맞아요? 아니요. 마이너스 점심시간. 점심시간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8시간 정도 일하죠.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주 5일째,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쉽니다. 맞습니다. 회식은 회사 직원들끼리 회사 근처에서 일하는 모임이다. 아니요.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모임이죠. 아니죠. 저녁을 먹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을 야근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니은과 리을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보기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여기는요. 소대 신앙, 장승 신앙, 소대와 장승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면요. 아이가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 자, 제사 뭐라고 그랬어요? 유교라고 그랬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유교입니다. 4세기쯤 한국에 들어왔어요. 외래 종교 중 가장 오래되었다. 그다음에 한국에 많은 문화재를 남겼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불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로 생각해서 굿을 하고 점을 본다. 하늘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을요. 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차이니즈 레터에서 한자로요. 무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얘기한 이것이요. 무속신앙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무속인들이 뭘 하냐면 굿을 하고 점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2, 3번은 아니네요. 자, 여기를 보면요.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로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소대, 장승, 당산나무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정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치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4번을 봅시다. 국민들의 의견을 잘 조중하여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치 과정이다. 아주 맞아요. 자, 이것이 바로 정의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2번을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아서 갈등이 전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갈등이 없는 사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겠죠. 국민은 정책이 실행된 이후에도 정책을 평가하면서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알맞은 것을 봅시다. 선거, 시위, 언론, 집회. 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은행의 특징을 한번 골라봅시다. 은행은요. 예금 금리가 높은 편이다. 아니요. 낮은 편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네, 맞아요. 2003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규모가 작고 지점수가 많지 않다. 자, 이거는 은행이 아니라 뭐예요? 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지점수가 많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네, 맞아요. 5천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2007년에 제정된 법이다. 자, 제정되었다, 만들어졌다, 만들다, 실시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야 돼요. 그 무슨 뜻이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길어요. 짧게 줄여볼게요. 그러면 제한 외국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한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법으로 외국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자, 방금 제가 얘기했죠. 제한 외국인을 위한 법이다.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인데요. 이 처우라는 것은요. 대우하다, 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 설명을 듣는 것도 좋고요. 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사전을 꼭 찾아서 대우하다, 대하다, 처우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정확한 뜻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일반 귀화와 특별 귀화 그리고 간이 귀화가 있는데요. 일반 귀화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반 귀화라는 것은요. 한국인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귀화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이죠. 보통이에요. 보통. 보통은 한국인과 관계없는 그냥 외국인입니다. 이것을 일반 귀화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특별 귀화는 뭡니까? 특별은요. 이것과 반대가 되겠죠. 무슨 뜻이에요? 한국인과 관계가 있어요. 한국인. 누가 한국인이에요? 부모 중에, 부모는 두 사람이죠. 그 중에 한 명.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경우에 특별 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이 귀화는 어디 있어요? 이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자, 그래서요. 이 간이 귀화에 자, 여기 봅시다. 간이 귀화. 간이 귀화 안에요. 여기에 혼인 귀화가 있습니다. 혼인이 무슨 뜻이에요? 결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결혼을 한 다음에 귀화하는 것. 이것을 간이 귀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혼인 귀화는 간이 귀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이 귀화는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한국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고요.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었던 지금 한국 국민인 게 아니라 과거의 한국 국민이었습니다. 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년일 때 입양되어 한국 국민의 양자가 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간이 귀화라고 얘기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인 귀화, 한국인과 결혼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일반 귀화는 한국인과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특별 귀화는 한국인과 관계가 많다. 그 다음에 간이 귀화는 그 중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대 국가 중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여 일본과 가장 많이 교류한 나라는 자, 먼저요.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러면 삼국이라고 합니다. 삼국 시대에 일본과 가장 많이 교류를 했어요. 이때 일본은요. 왜라고 불렀는데 자, 나라 지도를 보면요. 지도를 보면 일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본이 이런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에 고구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신라, 여기는 백제가 있어요. 백제. 그러면 거리상으로 어디가 제일 가깝습니까? 백제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살펴보시면 이쪽 부분과 일본이 가장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때 백제의 문화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본과
교류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백제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기후와 계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봄에는 따뜻하다, 여름에는 덥다, 가을에는 시원하다, 겨울에는 춥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봄에는 어때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의 영향으로 춥고 습하다? 아니요, 일단 춥지 않죠. 어때요? 따뜻하다. 따뜻하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거는 그냥 틀렸네요. 자, 여름에는 무덥고 습하며 그 다음에 집중호우, 태풍이 올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맞아요. 여름에는요 아주 더워요. 그리고 습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덥고 습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집중호우라는 것은요 비가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이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태풍은 뭐 타이푼 여러분들요 알고 계시고요. 가을에는 대체로 비가 많이 내려서 비가 많이 내리는 건 뭐예요? 여름이죠. 건조한 편이다. 건조한 건 언제예요? 겨울입니다. 완전히 틀렸네요. 단풍과 낙엽은 뭡니까? 가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절이 다 들어가 있네요.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여기까지 맞아요.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요. 냉면 같은 음식과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많이 팔린다. 자, 여기는 여름이네요. 여름. 이것도 겨울과 여름이 혼합되어 있네요. 그래서요. 정답은 2번. 완전히 여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보기에 제시된 용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의범절, 공동체 문화, 벼농사 문화라고 했는데요. 이 벼농사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벼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라는 것은 이렇게 알갱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 이 부분을 가지고 오면 뭐가 되냐면 쌀이 됩니다. 쌀이 되고요. 이 쌀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매 끼니마다 하루에 3번 밥을 먹죠. 그래서 쌀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쌀이 나오는 식물을 벼라고 하고요. 벼를 농사 짓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많이 지었던 문화가 되겠죠. 자, 어떤 영향을 지었습니까? 벼농사는요. 벼농사를 지어오면서 부지런하고 근면한 습관과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부지런해요. 근면해요. 왜요? 벼농사를 지으려면 아주 부지런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요즘은 과거와 달리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문화가 없어졌다? 아니요. 한국 사람들은 예절을 중시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죠. 1번이 틀렸네요. 서로 벼농사를 도우면서 정이 많은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졌다. 자, 여기 보면 공동체 문화, 우리는 하나예요 라는 이런 것들이죠. 공동체 문화랑 비슷한 거는요. 유대의식 또는 유대감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한국인은 어른을 공경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중요시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의범절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맞네요.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게 한다. 국가기관이 각각 맡은 일에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는데요. 나라에서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라 살림, 행정일을 맡죠. 그래서요. 이것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여기는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왜 3가지로 나오냐면 자, 전문성, 책임성.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하는 일은요.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집중합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일을 꼭 하는 거예요. 나눠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요.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이렇게 봅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더 잘하는 거죠. 잘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로 나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고요. 각자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삼권 분립과 권력 분립은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행정부에 대한 설명을 좀 볼게요. 행정부는요, 그냥 government, 정부를 얘기합니다. 정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법부는요, 여기 법자가 있으니까 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다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입법부는 뭐예요? 국회, 국회를 이야기합니다. 입법부는 어떻게 외웁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 아시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드는 것을 입법이라고 하는데 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요. 입법부예요.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 분립의 좋은 점,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권력 분립, 상권 분립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을 통해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 배우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배우자라는 것은 남편과 또는 아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자기 때문에 남자는 배우자가 아내가 되겠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남편이 되겠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아주 나쁜 행동, 예를 들어서 때렸어요. 화를 내거나 괴롭혔습니다. 이런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이혼해도 괜찮아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배우자의 생사가, 자, 생사라는 것은 여기 써볼게요. 생은 살다라는 뜻이고요. 사는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3년 동안 어디에 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몰라요. 그때는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았을 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야, 네 맘대로 살아 라고 한다거나 위험하게 했을 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정당하게 이혼하겠습니다. 요구하다,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 강국으로서, 정보, 인포메이션이죠. 인포메이션, IT 강국이에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강국으로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올라오죠. 민원24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정보 강국이거든요. 교통정보 시스템, 범죄 신고 전화 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보 강국이거든요. 한국의 수출 산업 중 30%는 정보통신 기술 관련 산업입니다. 네, 맞아요. 정보 강국이거든요. 자, 그런데 일본을 보면요. 지정된 특정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정해진 몇몇 지역에서만 only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정보 강국이에요. 어디에서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회 모의고사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4회를 들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